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드리거나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재미있는 성공 사례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성범죄 사건 자체로서도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화관이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다, 혹은 저 친구와 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등등으로 진술끼리의 대립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그랬습니다. CCTV, 카톡, 메시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 둘만의 진술 중에서 도대체 누구의 진술을 믿을 만한지 그 단 하나로만 싸움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남성은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과 고향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거나하게 마신 남성들의 친구들은 이제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 그러니까 이 남성분 조금 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 찾아보던 중에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누굴 부를 사람도 없고 다 자연스럽게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모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성분이었고 이 여성분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그날따라 대화도 너무나도 잘 통했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나고 2차 술자리는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될 정도로 훨씬 더 사이가 돈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성은 남성을 자신에게 중간간을 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남성은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잘 지냈던 이 여성이 나한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드리거나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거의 90% 일치하는데 단 한 가지, 과연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중간간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이날 술에 취해서 자신이 기절을 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우리가 파회하거나 탄핵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은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아마 안내를 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우리 남성 절대로 유죄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따라서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이지스 프로그램을 실제 무죄를 다투는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이 남성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수사 단계의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역이용하자라는 취지가 제일 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 간접적인 증거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판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불송치를 하거나 무혐의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이 사례 역시도 동일한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정말 가장 빠르게 2개월 정도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던 거고, 이 부분 역시도 그렇게 진행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조사를 요청할 수도 없고, 우리 의뢰인이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진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2주간 이 의뢰인을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진술을 정리해보고,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진실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고, 실제 그 결과는 진실로 나왔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이 밝히기 어려워서 맨 마지막 부분만 정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의뢰인을 구강성교해줬다는 내용이 진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이 사건은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 보유한 전략의 가장 기본은 사실상 증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서 어떠한 인맥이든 다른 정황 사정이라든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강 증거를 만들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혹은 입증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무혐의를 선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지스 프로그램 법률사무소 니케의 무죄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건에서도 편견이나 선입견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남성분께서 훨씬 더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 여기서 제대로다 함은 그냥 막무가내로 호소하는 것은 그냥 어거지에 불과하지 그게 변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호소라고 하고, 이걸 우리 쉽게 말해서 변론이라고 하죠. 이런 변론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을 다 배제한 상태로 주관적인 주장만 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는 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던 변호사가 검찰 단계 넘어가면서 혹은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은 무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뀌는 이유가, 내 의뢰인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기법을 제대로 활용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수사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혹은 수사관이 갖고 있는 그 편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저희 불송치 의견서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수사기관에서 많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무 사람이나 무조건 유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 사람이 무죄라는 확신이나 증거를 누군가가 줘야 되거나 혹은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가능하니까 자꾸 유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당신에게 무죄를 선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해드리고자 가장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 중에서 하나, 거짓말 탐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증거에 대한 확보 부분, 그러니까 지문 증거와 체액 증거에 대한 확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나왔던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성공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